네, 안녕하세요. 이슈톡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오늘도 이제 새로운 이슈톡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올해는 좀 특이하게 이상하게 뭐 비가 내리는 날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 가을 전에 비가 많이 오면 사실 뭐 수확도 좋고 좀 더 풍요로운 여름이 될 거라고 하는데 요즘 투자 시장도 계속 비가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거래도 뜸하고 투자 기회도 안 보이고 남들은 이제 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뭐 비트코인으로 뭐 400억 벌어서 은퇴했다. 근데 뭐 본인들한테 기회가 저를 포함해서 오지 않는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과격한 변화 뒤에 또 새로운 좀 트렌드 이런 게 형성이 될 수 있어서 오늘은 조금 좀 새로운 트렌드 맛볼 수 있는 주제로 좀 진행도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주제 공개된 것들 뭐 금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응도 좋고 실제 저희가 공교롭게 업로드한 다음 날부터 금이 막 올라가지고 네,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새로운 주제 뭐 일단 투자 관련된 새로운 관점 계속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은 이제 강정모님과 함께 이제 밈주식 매매로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인데요. 밈주식 저도 들어본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궁금합니다. 원래, 예. 네, 가능한지. 밈이 원래 표현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짤이거든요. 짤. 해외에서 이렇게 재밌는 짤, 이렇게 짧고 뭐 인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인터넷 막 유행하는 그런 건데 신조 밈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밈이 원래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그 이기적 유전자 그 책에서 처음 나온 단어래요.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 나올 때는 사람들의 유전자가 문화적 유전자는 서로 문화를 카피 떠서 넘기고 하면서 계속 유전이 된다. 그래서 문화적 유전자랑 뭐 생태적 유전 되는 거랑 그걸 나눠서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진화하면서 나쁜 컬처는 죽고 센 애가 이긴다. 뭐 이거잖아. 얘는 이제 진화론 책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약간 우생학적, 문화 우생학적인 그렇죠. 거네요. 그런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게 좀 지나서 나온 게 지금 말씀하신 밈. 인터넷상에서 재밌는 말 같은 거, 짤 나오는 거, 얼굴 이렇게 바꾸고 뭐 하는 거를 카피 떠서 놓고 그걸 좀 바꿔서 더 바꾸고 걔네들을 또 밈이라 그랬더라고요. 이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밈 주식은 온라인상에서 입소문 타서 개인 투자자들끼리 계속 얘기하면서 눈길을 끌어서 막 움직이는 주식들. 얘네들을 밈 주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MEM이 써 있어서 매매 그랬다가 매매. 매매 그랬다가 밈이랍니다. 밈. 그래서 이건 발음이 뭐야? 매매가 아니라 막 이러다가 봤더니 지금 그 레딧 월스트리트 벳 안에서도 굉장히 핫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이트들에도 생각보다 우리나라 애들끼리 밤에 이거 하는 사람들끼리 젊은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뭘 한대요. 많이 나온대요, 말도. 그래서 그 찾다 보니까 책도 나왔더라고요. 밈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핫하게 지금 했던 게 1월 달에 게임스탑. 네. 그 다음에 오늘 AMC. 그리고 뭐 다른 주식도 되게 많대요.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많이 하고 있어요. 종목도.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AMC는 좀 몰랐는데 게임스탑은 참 여러 가지 그게 있는 것 중에 제일 와닿던 게 게임스탑을 알만한 나이 또래가 이제 지금 한 20대부터 저 또래 한 40대까지 특히 40대가 그런 걸 분노했대요. 자기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게임 사러 갈 때 용돈 받아서 가는 그런 체인점인데 이거를 공매도해서 없애려고 해? 그런 어떤 금융권의 반감? 공분? 야, 내가 동네에 있던 구멍가게가 됐으니까 지켜주자?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투자적 관점에서는 엑시시 없는 투자거든요. 사실 그냥 다 몰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든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그 뒤에 좀 이따 차트 보시면 게임스탑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이제 저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았던 뉴스 하나가 뭐였냐면 마켓와치라는 미국 그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마켓 엑스트라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 영어로 써 있긴 써 있는데 어떤 친구가 돈을 벌었는데 표현이 제가 이제 너무 자극적이어서 제가 이제 색깔 칠해놓은 거예요. 웨이거가 뭐냐면 이제 베팅하는 걸 웨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진짜 판돈 걸고 노름하는 걸 웨이거 갬블링 뭐 이것보다 더 센 단어인가 봐요. 그래요? 우리나라 처음 들어본. 저도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이제 웨이거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베팅을 하는데 세게 하는 건가 봐요. 진짜 노름. 몰빵. 우리 용어로 노름. 노름. 우리도 뭐 게임 이렇게 얘기를 하지 노름은 잘 표현 안 쓰잖아요. 그쵸, 좀 세잖아요. 진짜 도박에 막 도박이죠. 예. 판일 때 노름이라고 진짜 하죠. 막판일 때.
이게 29일 날, 27일 날 올랐다 계속 숫자들이 좀 틀린 게 고쳐지면서 29일까지 업데이트가 된 뉴스예요. 그리고 그러고서 그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시면은 얘 이름이 앤드류 다우드예요. 이 친구가 이제 돈을 지금 벌어서 1.7밀리언이 있는데 이제 2025년까지 3밀리언 만들면 은퇴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쓴 거예요 여기다 인터뷰를 하면서. 근데 이 쓴 사람이 인터뷰한 사람이 써놓은 게 되게 웃기잖아요. 3밀리언이 됐든지 0 됐든지 0 됐든지 모든 걸 걸고 그냥. 모든 걸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밀리언이든지 0이든지 25년에 그럴 거다. 그래서 그 친구 이제 얼굴이 나와요. 크게. 그래서 이 친구가 제일 세계 메이저로 했던 게 비트코인, 게임스탑, 니오 주식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몇 주식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체크를 안 해. 거기 써 있는데 이제 작은 금액을 했다 그래서 뺐고. 근데 출생지가 이집트인 친구고 두바이에 거주를 하고 있는 항공사 승무원이에요. 31살. 31살. 아유, 젊으네. 젊은 나이죠. 네. 31살에 이걸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비행기 안 타서 시간 많이 남아서 시간 많이 그렇죠. 나는데 최저임금 하는 그냥 건가요? 주나 봐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꽤 오래 했어요. 4년 전서부터 해가지고 5만 불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현재 170만 불 있어요. 4년 동안. 근데 투자 자산은 비트코인, 니오, 주식, 그 다음에 게임스탑 세 가지가 메이저 주식이에요. 그 메이저 나름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네요. 그래도. 아, 토탈이 아니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비트로 해가지고 한 4년 하고요. 3년 하고 그 다음에 1년 니오하고 그 다음에 게임스탑 한 3달 하고 점점 짧아지고 몰빵을 옮기는 뺐다가 거죠. 이제 뺐다 놨다를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025년 목표는 300만 불이래요. 와. 그래서 제가 그 링크 달아주신 거 하면 좀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걸 제가 이제 보기 좋게 네네. 이렇게 한 거고 보통 처음에 이 친구가 비트코인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71 코인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때 이 친구가 4,200 빗 가격에 산 거예요. 결국은 이 친구가 그 2019년도 말, 2020년도 초에 그걸 다 팔아서 10만 불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10만 불 바꾼 걸로 니오를 샀어요. 그게 산 게 1월 달이에요. 2020년 1월 달. 얼마 돼도 안 왔어요. 얼마 돼도 20년? 안 왔어요. 네, 2020년 작년이에요, 작년.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코로나 직전. 코로나 직전에 샀는데 네. 이 모양인 거예요. 그 뒤에 차트 쭉 그렸잖아요. 니오가 이제 중국 전기차 회사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이긴다, 얘가. 얘 생각은 테슬라보다 좋은 차다, 이게. 이게 이제 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매수를 하고, 얘가 처음에 이제 15불에 매수했다가, 아니다, 4.12불에 매수를 했다가 장이 빠지니까 더 매수를 해가지고 4.64에 매수하고 4.12에 매수를 했어요. 물타기를 한 거죠. 그 이제 몰빵을 쳐서 했다가 다음에 돈이 조금 더 생겨서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샀어요. 12불에. 그랬다가 쭉 계속해서 버은 거죠. 그래서 2만 4천 주를 들고서 46불에 다 팔았어요. 그게 12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밀리언이 된 거예요. 한 이제 12억, 13억이 된 거예요. 이거 니오 주식 한 방으로. 와. 그 다음에 얘가 한 게 뭐냐면 게임스탑을 사요. 근데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하면서 했지만 포트폴리오 이런 거 없죠. 몰빵. 비트 끝. 그다음에 니오 끝. 그다음에 게임스탑 이제 시작이에요. 12월에. 되게 시사 저의 개인 투자를 돌이켜 보니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죠? 이게 뭘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뭐 포트폴리오 이런 거 같지 않는 거죠. 이런 돈을 벌려면. 아, 대박. 그러고서 이제 이 게임스탑을 사가지고 12월 말에 샀어요. 네. 이 친구가 12월 말에 22불에 샀는데 그게 500불까지 갔어요. 그 1월 달에.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산으로 12밀리언까지 갔었대요. 와. 이게 130억, 130억, 140억까지 간 거예요. 와. 그랬는데 잠깐 눈 감고 일어났더니 없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퍼 수익이었구나. 페이퍼 프라핏을 리얼 프라핏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거.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2월 달에. 2월 달에 그래서 33불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7밀리언이 됐어요. 근데 들고 있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런 소리를 하죠. 아. 근데 여기서 정리하고 자기는 나름 보니까 그래도 니오는 자동차도 만들고 뭔가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게임스탑은 좀 자기도 불안했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여기서 이걸 만들면서 그냥 든 생각이 지금 보시면은 249 어제 더 올라가지고 이거 지금 27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더 정리를 이렇게 로켓으로 됐으면 응. 공매도 엄청 쳤으니까 망해서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게임스타 계속. 응, 1월 달에 얘기되고. 근데 지금 가격 보면은 한 200~300불 된 거예요. 300불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또 뭐지? 제가 되게 싫어하는 표현인데 존버가 승리한다 이거네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찾다가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게 이제 300 이런 만화 그려가지고 존버해야 한다. 뭐 공격한다. 얘들이 우리는 죽도록 아니 하지 뭐 않겠다.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돌고 돌아갖고 다시 또 온 거죠. 온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냥 갑자기 든 뇌피셜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정부가 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짜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막 지르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런 그리고- 거죠. 저도 예, 비슷해요. 예,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옛날에 게임스타 볼 때 느낀 건데 그 퇴로가 없는 투자거든요. 이거는 잃어도 수익- 그만이 잃어도 0이 그만. 돼도 상관없다. 그럼 문제가 기관 투자자는 시간이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언젠가는 방향이 아무리 아니어도 그렇기 네. 때문에 공매도를 그래서 이들이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일부의 자산을 투자한 거고 다 잃어도 그만이야 이러면은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D가 무섭죠. 없는 사람. 무섭죠. 뒤가 없죠. 네. 내일이 없는 내일이 사람. 없는 내일이 사람들인 없죠. 거죠. 네. 그리고 전액을 하는 건 또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맨 마지막에 그래요. 자기는 그때 그걸 정리하고 미오 주식을 다시 샀다. 그러면서 커버드 콜 매도 해가지고 안 어울리는. 야, 그래서 갑자기 안 어울리는 거죠. 아니 안 이런 어울리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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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빵하던 사람은 이런 몰빵하던 애가 커버드 커버드 콜 콜이 매도를 알아? 나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존버를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쿠폰이 나올 수 있는가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안 팔 거고 100불 될 때까지 안 팔 거래요. 그래서 커버드 콜로 조금씩 수익을 그냥 내서 가질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커브칼이라는 게 원래 목표가에다가 그냥 걸어놓고 네. 올라가면 그냥 거기 팔면 되는 팔면 되는 거니까. 거니까. 그 시청자들을 위해 아니면 커버드 옵션. 콜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커버드 설명을 콜이 뭐냐면 해주시면, 이제 네. 주식을 가진 사람이 네. 콜 옵션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예요. 지금이 네, 예를 그거보다 들어 높은 가격에. 높은 가격 거를. 그러니까 지금 60불인데 네. 행사 가격 90불 되면 나는 팔고 싶다. 네. 그러면 90불이면은 내가 그냥 주식이 없어지는 옵션을 네. 더 이상 올라가면 못 먹는 거. 네. 90 이상인 건 내가 다 너 주식 가지세요. 스트라이크에 이제 콜옵션 콜옵션을 파는 거죠. 네. 그러면 뭐 한 뭐 1, 2%, 2, 3% 줄 거예요. 네. 뭐 많으면 한 3%? 변동성 너무 크니까 이런 주식은 좀 주면은 그거를 그냥 갖는 거죠. 그리고 90불이 안 됐으면 그건 내 돈이고 프리미엄 받은 건 내 돈이고 90불이 넘어간 거는 내가 그 가격에 어차피 팔 그죠? 거니까. 어차피 팔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그냥 파는 거고. 팔리는 걸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밑에 본전 같잖아요, 좀.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콜을 또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 어울리는. 안 어울리는데 존버라면서 새로운 전략을 찾았구나, 얘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 되게 아이디어네요. 나름 훌륭한 전략. 훌륭하죠. 훌륭한 전략.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 이상의 수익은 굳이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정해놓고 네. 안 오르면은 이제 프리미엄 옵션은 프리미엄 있으니까 그거라도 그걸 반 먹겠다. 지속 가능한 전략. 지속 가능한 전략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친구도 결국 존버가 답인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의 약간의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가 보여드린 그 자기는 차를 이렇게 돈이 있어도 그걸 팔아서 차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계속 뭐지, 팔 이게? 거고 이게 피아트? 이런 거 아닐까? 포드 포드? 피고래요. 포드 피고 조그만 차인가 봐요. 피코 같은. 그래서 자기가 이 차를 계속 타는 이유는 자기가 300만 불이 되면 슈퍼카로 바꿀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걸 타고 있음으로써 그 잊지 않겠다는 뭐 그런 거가 있대요. 두바이에서는 이 차가 더 희소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그냥 들었던 생각은 31살이고 네. 지금 이렇게 신세대들이 막 이제 몰려다니면서 하는 주식이잖아요. 이게 밈. 네. 그죠? 그래서 이 많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이 친구랑 되게 비슷해요. 이 두바이의 이집트를 제가 쓴 이유가 두바이에 살고 이집트 태생의 사람이나 한국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게 크게 차이가 안 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를 갖다 넣었고 그 다음에 밈 주식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됐었는지를 한번 보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게임스탑으로 밈 주식이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저께부터 갑자기 또 뜨기 시작했죠. 밈 주식이. AMC가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6월 1일자 뉴스예요. 그래서 뭐 뉴스 그냥 그대로 보면은 레딧을 통한 주가 띄우기에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또 조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베스팅닷컴이나 국내 미주미 뭐 이런 데 채팅방 들어가면 밤새도록 얘들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버텨야 한다.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뭐 여기서 더 살아. 뭐, 뭐 자기가 옛날에 했을 때는 뭐 이러면서 그걸 한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근데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뭐 이게 미국 주식이니까 외국인이라기보다는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고 개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그래서 개인은 이미 너가 뭐 하는지 내가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 쇼트스키즈 내줄게 내가. 어디 네가 마진 박든지. 뭐 이런 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밑에 제가 이제 그래서 개인이랑 헤지펀드랑 붙었고 그 밑에 떡거물 먹는 로빈후드 딱 떡거물 밑에서 쫙 받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AMC가 있는 거예요. 그럼 AMC는 뭘 하냐면 자사주 매각을 해서 돈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유상증자도 지난번에 한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려고 하는 거 너무 오르니까 또 하려고 하는 거죠. 할만하네요. 그죠? 이 정도 가격 완전히 할만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거를 하면서 처음에 생각은 이런 건 나쁜 거야 하지 마. 이런 투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지네가 이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기다가 갑자기 게임스탑도 그 NFT 돈이 많아지니까 뭔가 비즈니스를 새로 해요. 이게 펀딩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선순환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이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네요. 그래서 투자자가 들어와서 다시 여기 살아나는. 투자를 하는. 그래서 AMC도 이렇게 해서 증자를 한 다음에 빚 다 갚고 빚이 없으니까 영화관이 좀 사람이 없어도 버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비즈니스를 또 하려고 막 하고 이러다 진짜로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들더라고요. 신기하다.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근데 이제 그 뒤에도 보면은 밈 주식 때문에 AMC 개미들의 반란 공매도 해가지고 1.4조 잃었다. 근데 왜 AMC로 간 거예요? 근데 네? 왜 AMC? 이게 띠이 있어요. 띠이. 그러니까 일단 영화관이 열린다. 이게 열린다. 코로나 주사 맞았잖아요. 이제 백신 되면서 비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비었던 영화관에 사람이 꽉 찰 거다. 그러니까 잘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저 안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데다가 그 뒷장에서도 제가 이제 뉴스에서 봤지만 어느 이제 850만 주를 갖다가 그 머드리 캐피탈이라는 데가 샀어요. 한 번에 회사에서 4% 프리미엄을 더 주고 비싸게.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야, 돈 들어와서 이제 얘네 괜찮아 모르고 이제 확 쏜 거죠 위로. 완전 빵 쐈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머드리 그 다음날 팔았어요. 개인들이 사서 올린 데다 내가 다 팔았어요. 850만 주 다 팔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그래가지고 기관적인 패턴이고 개인들은 지극히 최근의 개인들의 패턴이에요. 대단해요. 그래서 그 공매도 잔량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첫 화면은 제가 블룸버그에서 캡처한 거고 뒤도 화면은 개인들도 충분히 찾을 수 있겠더라는 거죠. 모든 리얼 데이터를. 그래서 하나 그냥 첨부해드렸고 블룸버그로 보시면은 이게 주가 올라간 거고 옆에 게 공매도거든요. 그리고 오피셜한 거는 15일마다 공시돼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공매도 잔량이. 나머지 데일리로 주는 거는 각자 회사들이 이게 공매도일 거라고 한 거를 자기들끼리 추정해서 하는 거고 오피셜한 거는 거의 한 달 뒤에 나오는 거죠. 15일마다 한 번씩 한 달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월 15일 날 5월 말께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색깔로 칠해놨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밑으로 내려갔을지 퀴즈 당해서 오픈 인터레스트가 숏 인터레스트가 줄어들었을지 얼마나 줄어들었을지. 근데 1월 달 보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버텼어요. 이런. 공매도 세력들도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버틴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버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매도가 그 다음에 진짜 나쁠 거라고 여기까지 올린 거잖아요. 그쵸. 엄청.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트리거 하나 잡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12억 불 손해본 거예요. 공매도 막투막으로 매도 주식수 계산하면 12억 불이 1.4조. 그럼 1.4조 막투막으로 돈을 넣든지 아니면 반대 매매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런 얘기도 있었대요. 나스닥이 어저께 혼자 못 올랐어요. 나스닥 주식 팔아가지고 이거 증거금 넣느라고. 그 정도 얘기까지. 임팩트. 그러니까 애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막 레딧 하는 애들 이제는 우리 이거를 메꾸기 위해 나스닥 주식을 판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해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진짜 재밌네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게임처럼 하는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에 몰려다니면서 하는 거고 롤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테마?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다고 느끼는 게 아까도 게임스탑 제가 얘기 드렸는데 동네에 있었던 거죠. AMC 투자한 것도 그런 게 있었대요. 자기가 추억에 갔던 극장. 근데 니네 월스트리트에 있는 놈들이 이걸 이렇게 평가해? 나의 추억을 이렇게 짓밟아? 이게 되게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일단 시작 자체가 감정의 출발을 한 거고 그 공매도 하든 말든 싸우자 이런 마인드가 되는 그죠.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기관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패턴상 약속된 패턴대로 가는 거고 저는 1월에도 공매도 스키지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뭐 나름 저도 금융권 일하면서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헤지펀드들이. 네, 그거 여기서 항복하는 거는 조금 뭐랄까 업자의 자존심 약간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어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안 할 거라고 저는 스키지 맞아, 안 맞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스키즈 강한 애가 있고 음. 거기 공매도 새로 치는 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치는 데 당연히 있겠죠. 네. 오히려 기관 진짜기. 입장에서는 이제 찬스다라고 이제 다시 찬스다. 생각할 수 있고 또 치는 애가 있고 숏 당하는 애가 있어서 이게 네. 네팅 되니까 생각보다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론 네.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헤지펀드 생기고 신설 헤지펀드가 또 나오고 그쵸. 이제 그 기관은 또 기관들끼리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면 마켓비트라는 사이트 저도 우연하게 찾은 건데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사이드 트레이딩 하는 것도 다 나오고요. 거기다 뭐 인스티튜셔널 오너십서부터 이거를 블룸버그 이런 데 막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여기 다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여기 확실히 미국 그 사이트들이 되게 펀더멘탈리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잘 되고 있는 것 잘 같아요. 됐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던 그거예요. AMC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850만 줄 팔았는데 4% 네. 프리미엄 내고 네.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다시 파는 게 있어요. 이게 오른쪽 게 6월 1일 뉴스고요. 이게 왼쪽 게 네. 그리고 오른쪽 게 이제 블룸버그에 뜬 거예요. 여기 보면은 머드릭스의 투셀 AMC 스테이크 그리고 콜링 쉐어스 오버밸류드예요. 역시 어저께 샀는데 갑자기 오버밸류 됐다고 그 다음날 팔아요. 와, 그래서 따르면 긴 시간이죠. 시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하루 전일 차트 그 다음날 차트예요. 중간이 없네요. 26불에 시작한 게 31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또 뭐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이걸로 번 돈이 400억이에요. 하루에. 팔았대요. 근데 저는 되게 더 놀라운 건 그 850만 줄 밀었으면 빠졌을 것 같은데 안 빠졌잖아요. 안 빠지네요. 누가 받아주네. 그럼. 개인들이 받아 우리의 개인이 다 받은 거죠. 야,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좀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트레이딩만 25년 막 있고 26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보통 그 겉을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1월 달에는 말도 안 돼. 무조건 헤지펀드가 이겨.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하니까 혹시 쟤네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동학인 것처럼 동학개미 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소액들이 모여서 자기는 잃은 게 얼마 없는 거예요. 잃을 때. 그렇죠. 예. 그리고 나는 다음에 돈을 더 벌면 돼. 뭐 이러고서 덤비는 애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마진도 챙겨야 되고 막투막도 해야 되고 리저브도 쌓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아니, 저는 처음부터도 개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직장 뭐 다 아시겠지만 금융권에 있으면 투자할 때 참견하는 사람이 아주 많거든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왜 정리 안 했냐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뭔가 뷰를 보고 했는데 실적이 안 나오면 부서장들이 부르잖아요. 왜 손해 나는데 그렇게 하냐. 자기 막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인은 어차피 오늘 안 보면 되거든요. 주식의 가장 좋은 장점은 보고 싶을 때까지 안 보면 되거든요. 근데 선물은 만기가 있어서 그게 안 되지만 주식은 안 보다가 다 그런 마인드면 공매도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보면 되니까. 안 팔아버리면 돼요. 안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꼬여버리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든 생각이 그렇게 해서 처음에 생각은 했는데 이게 매니지먼트들이 돈이 생기면 그래도 좀 적정하고 이게 좀 이제 정신이 좀 올바른 매니지먼트들이 있다면 돈이 생겼으니 우리 다시 한번 살려보자. 그러면서 진짜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회사를. 그쵸. 돈이 생겼으니까. 살리고 나면 또 갑자기 좋은 좋아 회사 되는, 보이죠. 좋은 회사로 좋은 회사 바뀌는 거 되는 거죠,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뭐가 선후지? 돈이 먼저인가? 아니면은 진짜로 펀더멘탈이 좋아서 돈이 들어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또 싶었던 거는 그럼 로빈후드는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버는가? 뭐 여러 가지 뭐 뉴스에도 나오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수수료가 없어서 개인들이 막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아예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돌리니까
뭐 어차피 뭐 막 돌린 거 난 낸 돈 없다 이거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얼마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의 마인드는 되게 그 수수료가 없으면 되게 공짜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밖에 없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번 돈이 1억 1천만 불이더라고요. 로빈훗이. 근데 그러면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게 PFOF, 그래서 Payment for Order Flow라 그래서 투자자 주식 주문 정보를 팔고 있어요. 아, 이걸 오피셜한 네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정보를 판다. 그래서 지금 이게 SEC가 이 정보를 활용해서 선취매를 했냐 안 했냐 뭐 이거 감사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1월에 게임스탑 거. 저는 개인적으로 로빈후드가 되게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버튼 없애서? 아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 수수료 뭐 잘 아시겠지만 금융권에 수수료 안 받는다는 거는 뒤로 뭔가 돈을 챙긴다는 얘기 절대 수수료를 안 받,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금융권에 수수료를 낮게 받는다. 이건 투자자한테 베네핏이 있어요. 안 받는다는 건 절대 베네핏이 없거든요. 어떻게든 불리한 구석으로 통해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그걸 하는 건데 얘네는 어쨌든 뭔가 다수의 개개인의 정보를 더 많이 빼가기 위해서 수수료 없앤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근데 개인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보에 참여한 기여한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인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안 가고 소위 이렇게 기관들한테만 파는 거는 조금 부도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뭐 이제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건 개인들이 참여한 걸 뭐 빅데이터가 있다. 그럼 그 참여한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이데이터 하면 주의인데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마이데이터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유료로 할지언정 그걸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는 공유를 아예 안 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돈 내면 주죠. 근데 이제 개인한테 팔진 않잖아요. 개인들 돈 내면 주겠죠. 근데 엄청 비싸게 받겠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근데 좀 개인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의 패턴을 보여줬는데 그죠. 이용만 당한 느낌? 그래서 사간 애들이 시타델이랑 버트 파이낸셜이라고 일단 두 군데가 지명이 되더라고요. 시타델. 그래서 시타델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예전에 100억 벌과금 맞았을 거예요. 시세 조정 비슷하게 해서 하이 프리퀀시 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하이 프리퀀시라는 걸 이제 더 선물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세 조정이라고 또 걸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이제 이거 이제 때려볼까 하고 있는 것 같고 과거 전례도 좀 있고 근데 시타델이 너무 커져가지고 과연 때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시타델이나 이런 부도덕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타델이나 버투는 그럼 뭘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면은 제가 여기 인공지능, 딥러닝,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이렇게 써놨는데 이 정보를 돈 주고 샀으면 이 1억 1천만 불 내고 샀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그러면 1억 1천만 불에 10배는 벌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사간 놈은 최소한. 예, 정보 이용료 내고서 그 10배 아니라 20배쯤 벌어야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정보 이용료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뭐 그만큼 벌려고 사진 않죠.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들은 뭘 해서 벌었을까라는 이제 물음표를 던져보면 결국은 인공지능 또는 딥러닝 이걸 통해서 결국은 개인들에 대한 그 개인들은 생각보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하이 프리퀀시 하는 트레이딩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제일 좋은 시장은 프로피터블한 시장은 개인이 많은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볼러티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패턴이 있대요. 네. 펀더멘탈리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패턴이 없어요. 얘가 고평가 저평가 됐냐에 따라서 랜덤하게 오더가 속도만 가지고 이제 경쟁하는데. 하는 건데 실제로 개인이 많아지면 개인들의 이 인간의 습성이 그 시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참여자가 갑자기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돌리면 패턴이 나오나 봐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레벨쯤에서 손실이 있고 이 레벨쯤 플러스가 있으니까 되게 마이크로한 시간 동안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0.5초, 뭐 1초 뭐 이런 거. 이런 상황에서 이긴 확률 99% 이런 거. 그렇죠.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시타델이 아니라 뭐 타워나 점프 이런 진짜 하이 프리퀀시 회사인 줄 알았는데 시타델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시타델이 또 걔네한테 팔았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보 타워나 점프는 파생 쪽 이죠. 지금 이제 시청자들은 잘 모르실 미국 회사들인데 뭐 타워, 점프 이런 회사들이 하이 프리퀀시 하는 고빈도 회사예요. 매매로 네. 파생 쪽에 유명한데 유명한 회사예요. 시타델은 주식 쪽이어서 시타델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 있고, 것 같아요. 예. 그 옛날 제가 리만 때 막내 때였는데 그때 하이 프리퀀시 관련해서 한번 도덕적인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다 이슈가 있었는데 파생은 문제가 없었어요. 파생은 이제 사고 파는 게 다 균등한
어떤 싸움터니까 그렇죠. 없었는데 주식은 한 방에 이제 무조건 사야 되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내려는 개인이 내는 매수 주문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채가는 거예요 전략을. 그 예전에 골드만도 그게, 뭐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뭐 이슈 있었죠. 미국에서 프론트러닝으로 프론트러닝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변형해 쓸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결국 그 정보를 이용해서 시타델은 돈을 벌었을 거고 로빈훗도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과연 디렉셔널 베팅을 했을까? 우리가 근무했던 컬처로 봐서는 디렉셔널 베팅 안 했을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거예요. 하기 어렵죠. 어렵죠. 그죠? 그래서 디렉셔널 베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개인들이 매집되는 걸 보고 좀 이제 시청자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상적인 어떤 이론가, 페어밸류를 찾아가지고 어긋나는 과정에서 벌었을 수도 있어요. 쏴줬겠죠. 이게 팍 쏴주면 또 개인들이 들어서 더 사면 거기다 덤프하고 나오고 뭐 이런 짓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쯤 되면 개인이 뭐 P&L이 얼마쯤 되니까 거기서 덤프를 할 거고 뭐 이런 걸 예측해서 뭔가 하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을 여기다 아까 언급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가장 프로피터블한 핀테크 애들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저는 되게 창조적이고 되게 생산적인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두 다 사행성을 어떻게 만들면 가장 사행성이 조장되는가를 찾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지금도 뭐 그 NC도 얘기 계속 나오는 게 랜덤 박스 돈 주고 팔고 뭐 랜덤 박스라는 것 자체가 사행성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류의 거를 금융상품에 계속 녹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주식도 결국 제가 볼 때 로빈훗은 게임화 시킨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 하는 친구도 제가 얘기하는 그 친구도 저한테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친구도 게이머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인지 주식인지 잘 그게 없는 거예요. 게임 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리얼머니 같지도 않은 거예요. 어차피 찾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이버머니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이베스트랑 이걸 하면서 이게 선물 관련돼 있는 이슈들을 하기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 이게 소형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러셀이랑 그럼 비슷하게 움직였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러셀 2000. 비슷하게. 근데 그려보니까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게 뭐 퍼센티지로 바꾸면 스케일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꺾이는 포인트들을 보면 의외로 러셀보다 걔네들이 빨리 움직여요. 그럼 이걸 보고 러셀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오히려 참고가 될 수 있는 인트라데이 그리고 선물은 대부분 인트라데이 트레이딩만 하잖아요. 네. 어차피 뭐 이거 막 뭐 길게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AMC가 폭등하네 그러면 러셀 매수했다가 뭐 이런 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체크해가지고 색깔을 칠해본 거예요. 그 보라색이 러셀 지수예요. 네네. 그 어차피 지수들은 선물로 이제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선물들이 어차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론가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쵸. 거의 차익 거래를 기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안 벗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제 지수가 컨티뉴어스 하니까 지수를 보는데 이제 지수를 봤더니 딱 보시면 알겠지만 꺾어져서 턴하고 난 다음에 딱딱 꺾여서 올라가요. 특히 폭 내려갈 때는 더 비슷하고요. 타이밍이 그래서 이거일 때 같은 경우 딱 보면은 그 흰색 게임스탑이랑 AMC가 생각보다 드라이브를 계속 하고 있어요. 파란색이 AMC고 하얀색이 게임스탑인데 하얀색이 보면은 제일 빨리 움직이면서 게임 말도 안 되잖아요. 게임스탑이랑 AMC가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꺾여요. 이게 5분 차트거든요. 10분 차트, 10분 차트. 그러니까 꺾이는 점이 AMC랑 게임스탑이랑 같이 꺾이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를 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주식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거를 예를 들면, 저의 뇌피셜로는 이런 애들, 그 아까 보였던 로빈훗, 시타델 애들은 이걸 바스켓으로 만들어서 개인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치고, 러셀 팔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을까. 뭔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러셀 2000 솔직히 잘 안 봤었던 지수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변동성을 한번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변동성이 나스닥보다 높아요. 나스닥이 현재 17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러셀이 20이에요. 그리고 최고 높았을 때가 무슨 뭐 한 49 정도까지 돼요. 최근 요 기간 동안에는 나스닥은 한 40%가 맥스거든요. 임플라이드 매제 변동성이. 근데 여기는 49%나니까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3%, 4%씩은 움직인다는 얘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얘들은, 러셀은. 그러니까 그래서 막 얘기했더니 그 야수의 지수라고 불리운대요.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러셀 2000이 야수의 지수래요. 그래서 야수의 지수 또 뭐야? 그랬더니 야수의 심장 못 들어봤냐고 저한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작년 연말부터 러셀을 선물 투자를 하는 개인들이 많아졌어요. 그쵸. 이유는 되게 심플한데 증거금이 일단 싸서. 싸서. 두 번째는 변동성이 이제 받쳐주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동질성이 있는 거네요. 그쵸. 밈 주식 투자처럼. 네. 코인, 밈,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큰 선물 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CME 자료가 또 보내준 자료가 있어가지고 하나 보니까 밑에 이제 보시면은 제일 조금 거래되고 있는 게 러셀이에요. 네. 역시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건 S&P와 나스닥이죠. 네. 예. 근데 S&P와 나스닥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마이크로 이미니가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 마이크로 이미니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개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개인 투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레버리지로 돼서 그 변동성이 큰 거에 대해서 계속 애포타이트를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증가되고 리퀴디티가 좋아지고 이런 상태가 생기면 이거 여차직하면 이게 더 변동성이 민 주식이 더 막 계속 이렇게 하나씩 발굴되고 있는 거잖아요. AMC 뭐 이렇게 이게 발굴되면서 이게 시장이 커져서 개인들이 그런 한 곳으로 몰려가면 그리고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부터 이제 그 다운힐을 얘기한 게인 거서 했던 게 뭐냐면 한 개만 한다. 한 개만 한다. 한 놈만 판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한 놈만 패는 개인이 모이면 싸워도 기관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개인까지 들어가고. 그죠? 이길 수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역시 그 개인 영업을 하셔가지고 이게 개인 쪽의 편에 서 계시구나. 아니, 그거보다는 약간 그런 테마에 깔려있는 스토리텔링이 공감대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동네에 있었던 동네에 게임스탑. 있었던 저도 미국 출장 갔을 때 게임스탑 찾아간 적도 있거든요. 한번 가보려고. 아. 그러니까 그런 감성? 이런 게 있는데 AMC도 뭐 한국으로 치면 CGV? 이런 개념이죠. CGV 죠.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제 또래는 대한극장 생각하면 좀 더 맞긴 한데 그렇죠, 대한극장. 이거를 너네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보면 개인들이 무섭게 덤빌 수 있고 여기서 봐서 오히려 이렇게 정론적인 그 공매도 플레이하는 기관이면 당할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막통으로 네. 되면 언어인데 해야 되잖아요. 돈 받아야 왜냐면 되고. 막 1월에 할 때 뭐 사실 기관에서 많이 비웃었잖아요. 개인들이 니네가 그래 봐야 그렇죠. 야 어차피 잃는 투자를 왜 해? 이런 마인드가 되게 게임사 강했고 보고도 그랬었죠. 뭐. 네. 거 봐라. 거 봐라. 그랬죠. 이거 결국 폭락하는 거 봐. 니네는 안 돼 했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제 길어지긴 하는데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 팀에 있는 직원 중에 이제 비트코인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물어보거든요. 언제 투자하냐 그러는데 뭐 딱히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금융권에 말하는 기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뭘 보니? 그랬더니 뭐 뭔가 본대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이제 뭐 채팅을 보거나 트위터를 보거나 뭐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매매에 대해서 뭐 펀더멘탈이 있어? 아니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비트코인 호재가 나오면 다 모든 비트코인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럼 뭘 보고 아냐? 그러면 그냥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젊은 친구들이 하는 투자가 조금 패턴이라고 봐야 될까? 이게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이렇게 움직인다? 약간 군집 개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쫙 뭔가 일정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국내 주식 작년부터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면 기관이 팔면 한국 주식 개인들이 받쳐서 사거든요. 지금 게임스탑도 비슷했잖아요. 이렇게 기관들이 그렇죠. 털면 잡고 이런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모종의 의식하지 못하는 컬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비트코인은 소위 정통적인 투자 방법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후배한테도 야, 그 오늘 코인 들어갈 만한 날 자리 있는 것 같으면 얘기해줘. 그런데 오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야. 퇴근길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그랬더니 그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뭐 나름 그래도 이 업을 뭐 했으니까 그냥 기술적 분석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봐도 자리가 안 나오는 거죠. 뭔가 뭐 소위 말하는 쌍바닥이라도 나오면 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날 안 샀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나 달로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제 후배한테 너 어떻게 됐니?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냐니까 그냥 그 패턴인 거예요. 내려갔으니까 사고 그런 어떤 이렇게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이제 사는 분위기. 사는 분위기고 최근에 비트코인 뉴스 봐도 막 폭락했다, 뭐 3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좀 이따 인터넷에 저도 막 가끔 가는 이제 요즘 그냥 소위 하이 문화에
이런 데서 많이 도니까 이런 거 찾아보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갈까? 이런 느낌이 또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금융권에서 많이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아까 그런 이유로 이런 밈 주식이 통할 수도 있다는데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죠. 한국은 안 돼요. 미국이만 가능한데 미국이 주식이 상한 제한이 없죠. 없어서. 그러니까 일중에 밀어붙이면 패닉셀이 나오기가 쉬운 구조인데 한국은 30% 막히면 그렇죠. 개인들이 생각하거든요. 아,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패턴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고, 그리고 모르겠으면 제가 좀 얘기 길어지는데 제가 파생을 해서 그런가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순기능은 있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게 공평한 공매 매도 플레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선물은 매도 플레이가 개인이나 기관이 공평하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매도를 할 수 그렇죠. 있고 네. 누구나 매도에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주식의 공매도는 제약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한테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공매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의미로 제 얘기 요즘 선물 투자가 참 좋은 것 같다. 결론은 주식보다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흐르는 건데. 제가 주식보다 페어하죠. 페어하죠. 매도하는 플레이 관련해서는 선물이 저는 오히려 페어하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거든요. 이거 아까 그 러셀 2000 처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애들이 게임스탑을 또는 AMC를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프로핏 테이킹을 하고 내려갈 때도 벌어야 돼가지고 러셀 2000 선물은 숏을 친대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는 드디어 올라가도 먹고 내려가도 먹기로 원하는구나. 일종의 선침해처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자기가 참. 그래놓고 러셀을 계속 해가지고 계속 깨진대요. 그러니까 쇼츠가지고 깨지고 쇼츠가지고 깨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요즘 또. 그래서 근데 어차피 게임스탑으로 먹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이런 AMC로 먹어서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나름 이게 막 섞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자기 어차피 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선물은 사자 팔자를 다 해야 되니까 쭉쭉 올라가지 못하죠. 쭉쭉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식은 어차피 거래량 정해져 있고 그래서 공매도가 진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빌리지도 않고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물처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균형이 찾아지는데 이미 지금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개인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장된 주식수가 있는데 지가 빌려서 아무리 팔아도 상장된 주식수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럼 사는 사람이 이길 것 같은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주 소각하고 있는 거죠, 개인들이. 네. 거기다가 유상증자 때려가지고 돈을 갖다 회사에 막 넣어줘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요 또. 벌떡 일어나요. 펀더멘탈도 좋아져. 펀더멘탈이 좋아져. 그러면은 공매도 했던 애들이 펀더멘탈까지 좋아지니까 대안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야 이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면 러셀 2000을 조금 약간 좀 저는 약간은 좀 그냥 그게 별로 그렇게 이제 나스닥이 낫다. 네. 또는 그러니까 기술주가 계속 나쁘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술주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다우 가는 것보단 나는 S&P 가는 게 낫다. 왜냐면 S&P 하는 기술주가 좀 그래도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적당한 중간쯤 S&P 이제 뭐 가치주 뭐 이런 거를 다우존스 여기 러셀 2000이 있는 거죠. 셋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트레이딩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저번에 한번 이제 이쪽 그러니까 지수 간의 스프레드 거래하면 재밌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딱 이걸 보는데 러셀도 점점 이렇게 가서 밈 주식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AMC 이거를 3개월마다 하나씩 새로 개발하면서 애들이 하면 이 주식을 하나씩 찾고 싶어서 애들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되게 재밌네요.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다가 어저께 AMC가 96% 올랐어요. 92%인가? 하루 데일리. 데일리. 그래가지고 야 진짜 거의 코인급이네요. 코인보다 더 세죠. 코인보다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도 이젠 더블 안 나거든요 하루에. 더블 안 나는데 오히려 좀 변동성이 죽고 있거든요. 죽었죠. 근데 얘는 더블이 그냥 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친구가 처음에 4불에 저보고 AMC를 사보겠대요. 그래서 뭐 코로나 뉴스 나오고 그러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사봐. 그러면 진짜 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며칠 있다 오더니 8불, 7불 됐대요. 2배가 났어서 팔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야 2주, 일주일에 2배 났으면 팔어. 어차피 펀더멘탈이 있고 또 코로나 백신 안 듣는다는 뉴스 나오면 또 망가지니까. 그랬더니 팔았어요. 그게 지금 80불이에요. 많이 샀어요? 아니 그냥 그때 산 거 그냥 내비뒀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야 그래서 결국 괜히 제가 팔라 그래서 팔았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밈 주식 관련해서 또 그렇고 러셀 2000 관련해서도
그 좀 이렇게 볼만한 네. 재미가 좀 있는 것 재밌는 같아요. 내용이죠. 재밌는 네. 내용인 것 같아요. 좋은 거 배웠네요. 좋은 거 배웠네요. 저도. 네.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도 오늘 되게 좀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의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러셀이라는 지수에 대해서 선물 통해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타델이 그런 식으로 선선 거래를 한다면 선물이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있고 인덱스보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 새로 얻어보시고, 이제 저희도 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착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밈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제로는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